네, 안녕하세요. 연세리엠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미녹시딜 저용량 복용에 이 썸네일이 조금 잘못됐네요. 오늘 여성인데 남성으로 썸네일이 되어 있네요. 제가 지난달에 미녹시딜 저용량 복용의 남성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미녹시딜 저용량 복용 여성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썸네일이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게 여성 편이어야 되는데 남성으로 썸네일이 나와 있네요. 네, 오늘은 미녹시딜 저용량 복용의 여성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고 미녹시딜이 여성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지난달 남성 편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미녹시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녹시딜에 대해서는 뭐 벌써 제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남성 편을 안 보시고 여성 편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녹시딜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미녹시딜은 이렇게 생긴 알약이에요. 오늘은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이 아니라 먹는 미녹시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앞에 미녹시딜에 대한 설명은 조금 빠른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미녹시딜 5mg짜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미녹시딜 알약이고요. 미녹시딜은 일반적으로 어떤 표적기관 손상에 의한 고혈압,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으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굉장히 악성 고혈압 같은 데 사용을 하도록 허가를 받은 약이고, 다른 약을 쓰는데도 잘 듣지 않는 고혈압, 이런 고혈압에 쓰는 약입니다. 자, 근데 미녹시딜이 어떻게 해서 탈모 치료에 사용되었는지, 미녹시딜이라는 약을 원래 처음에 고혈압 목적으로 썼을 때, 고혈압 목적으로 약을 쓸 때는 아까 보여드린 이 5mg짜리 이 알약을 하루에 작게는 2알에서 많게는 8알, 진짜 많게는 20알까지도 복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용량의 미녹시딜을 먹었더니 불과 미녹시딜을 복용한 지 1주나 2주 만에 이렇게 전신에 털이 늘어나는 다모증이라는 게 생기는 게 예전에는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머리털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머리털보다도 이런 볼이나 팔다리 같은 다른 부위의 털이 더 많이 늘어나는 전신 다모증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럼 이 미녹시딜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털을 날 수 있게 하는데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적으로 바르는 미녹시딜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신적으로 먹는 약은 몸에 다 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발 부위에 바르는 약이 있다 그러면 그 부위에만 발라서 머리를 나게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 1970년대 후반에서부터 바르는 미녹시딜이 조금씩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로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1988년에 드디어 남성형 탈모증의 로게인, 그러니까 바르는 미녹시딜이 FDA 승인을 받았고요. 1992년에는 여성형 탈모증에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FDA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여성형 탈모증 치료제가 미녹시딜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미녹시딜이 아니고요. 바르는 미녹시딜이에요. 남성형 탈모증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다른 이 미녹시딜과는 완전히 다른 계통의 약이 또 남성형 탈모증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죠. 하지만 여성형 탈모증에는 바르는 미녹시딜만이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탈모 치료 약입니다. 다만 이 바르는 미녹시딜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르기가 조금 귀찮아요. 두피에 스포이드로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해야 되는데 바르는 게 귀찮고 바르고 나면 굉장히 끈적거리고 약간 가려움증도 느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바르는 미녹시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는 바르는 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한 도포 기구들, 몰파스 같은 공병이라든가 어떤 롤링 볼 같은 이거를 이용해서 좀 더 바르기 쉽게 되어 있는 그런 도포 기구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고요. 피부에 대한 어떤 부작용, 가려움증이라든가 염증 반응, 뾰루지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주로 이 바르는 미녹시딜에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미녹시딜을 피부에 좀 더 흡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첨가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건데, 그 프로필렌 글라이콜 성분을 빼버린 로게인 폼 제제, 액체가 아니라 폼, 거품처럼 무스처럼 나오는 이 폼 제제를 개발을 해서 이런 피부 부작용을 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더 편하게 바르기 좋은 도구들이 나오고, 그리고 피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이런 제품들이 나옴으로써 미녹시딜을 바르는 것이 예전보다는 조금은 수월해졌죠. 먹는 미녹시딜이 아니라 이렇게 바르는 미녹시딜이 이렇게 조금 불편함이 있음에도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음에도 FDA의 승인을 바르는 미녹시딜만 승인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먹는 미녹시딜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다모증이라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 뒤에 이 표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다모증이라고 하는 부작용은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머리는 많이 나면 좋죠. 약을 먹어서 머리털이 많아지고 머리털이 풍성해지는 거는 미용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이 다모증이 머리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먹는 약은 우리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머리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죠. 전신으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 다모증이라는 게 머리털보다도 뺨이라든가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심지어 여성분이 배나 가슴에 털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 미녹시딜을 먹었을 때 불과 2, 3주 만에 다모증이, 실제 머리는 잘 자라지 않으면서 이런 다른 부위의 다모증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과민증이라고 해서 이 미녹시딜을 먹고 어떤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굉장히 그 심각한 스티븐 존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지어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과민증에 대한 보고도 있고, 심장의 어떤 이상, 심전도 이상이라든가 심낭 삼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게 심장하고 붙어서 심장을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막인데 심장의 근육과 이 막 사이에 물이 차는 겁니다. 이 막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이 차면 심장을 눌러버리거든요.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요. 피를 제대로 짜주지 못하니까 호흡곤란이 오고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병들이 먹는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드물게 체중 증가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말초혈관 부종, 그래서 뭐 손발이 붓는다거나 하는 이런 부작용도 보고가 된 예들이 있고요. 자, 실제로 2018년에 그래서 일본 피부과 학회에서 우리가 탈모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 일본 피부과 학회에서 나온 탈모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미녹시딜의 내복은 유용한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권장도가 D라고 돼 있어요. 권장도 D라는 얘기는 즉 미녹시딜 내복을, 미녹시딜 복용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신 다모증을 일으키는 이상 반응이 있는 점을 근거로 의사가 안이하게 처방하거나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수입하여 입수 복용하는 경우가 있어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은 다모증을 제외하면 다른 미녹시딜을 먹었을 때 이상 반응의 보고는 적지만 어쨌든 중대한 심혈관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기전이 있고요. 이상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남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 공이 미녹시딜의 복용은 실시하지 말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라고 이렇게 일본 피부과학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런 걸 보면은. 자, 근데 요즘에 이 미녹시딜에 그렇다면 이 고혈압 때처럼 미녹시딜을 고용량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저용량으로 먹으면 어떨까? 왜냐면 이 미녹시딜이 머리털을, 어쨌든 털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 효과가 너무 아쉽단 말이에요. 이 미녹시딜을, 그리고 또 바르는 그 미녹시딜이 실제로 우리가 두피에 미녹시딜을 발랐을 때 미녹시딜의 흡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흡수가 될까요? 바르는 미녹시딜이. 바르는 미녹시딜을 두피에 발랐을 때 실제 흡수율은 5% 이하예요. 굉장히 적은 부분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기도 하고 바르고 나면 가려움증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요. 사실 저도 탈모약을, 저는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용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를 거진한 지금 10년 이상 복용을 하고 있고, 미녹시딜이라는 약도 제가 뭐 매일은 못 바르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3, 4회 이상 미녹시딜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그게 습관이 돼서 어느 정도 익숙하고 할만해요. 그리고 특별히 부작용이 크지 않고. 하지만 저도 가끔 미녹시딜을 바르면 가려워요. 가렵고 이게 자꾸 그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편하고 조금 더 이 어떤 다른 탈모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먹는 미녹시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좀 적게 먹는 로우도즈 오랄 미녹시딜, 그러니까 LDOM이라고 우리가 표시하는데, 용량을 실제 미녹시딜의 어떤 고혈압 치료 용량보다 작게 먹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를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최근 한 5, 6년 전부터 그것과 관련된 일반적인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남성형 탈모증에 사용한 논문들, 그리고 뭐 여성형 탈모증에 사용한 논문들, 그리고 미녹시딜의 저용량 요법을 약을 먹은 것과 5% 미녹시딜을 매일 발랐을 때 효과 차이가 있는지, 먹는 게 더 좋은지 바르는 게 좋은지, 이런 걸 비교하는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이 비교하는 논문들에서는 미녹시딜 1mg, 그러니까 하루에 그 한 번 정도 저용량으로 먹는 것과 5% 미녹시딜을 바르는 게 우리 모발에서는 거의 동일한 효과가 나왔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오늘 이제 먹는 미녹시딜 시간이라서 먹는 미녹시딜의 장점들을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건데, 먹는 미녹시딜이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는 미녹시딜의 어떤 모발을 만드는 효과가 5% 미녹시딜을 바르는 것보다 아주 월등히 뛰어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녹시딜이 먹는 미녹시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툴일 뿐이지 이게 뭐 굉장히 아주 무슨 뭐 기적의 약이고 너무 뛰어나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저용량으로 미녹시딜을 먹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약간의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렇다면 이 미녹시딜을 더 안전하게, 더 잘 먹게,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논문들이 최근에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랄 미녹시딜이 어떤 그 여성형 탈모증이나 남성형 탈모증, 즉 대머리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논문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어쨌든 미녹시딜을 적은 용량으로 먹었을 때 작은 용량이지만 그 용량에서도 조금씩 차이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용량을 더 높였을 때 효과가 더 좋은지 아니면 작은 용량이나 높은 용량이나 효과가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논문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논문 연구자들에 대해서 조금 그 얘기가 다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작은 용량보다는 그래도 용량을 높게 먹는 게 효과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적어도 머리털에 대해서는 0.25mg, 0.25mg 미녹시딜이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5mg 미녹시딜의 20분의 1이에요. 정말 그 아주 미미한 약가루 같은 거거든요. 그 정도만 먹는 거랑 1mg, 그 미녹시딜을 거의 4분의 1 정도로 쪼개서 먹었을 때랑 나타나는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바르는 미녹시딜에 알러지가 있거나 그러는 분들이 이게 앞에 말씀드린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그 바르는 미녹시딜의 첨가제에 대한 알러지인지 아니면 먹는 미녹시딜에 대한 자체에 대한 알러지인지 그 미녹시딜 성분 자체에 대한 알러지인지하고 우리 구별이 잘 안 가는데 그럴 때도 먹는 미녹시딜을 먹어도 되는지 그게 안전한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연구 논문이 있고요. 최근엔 이제 이렇게 그 작은 용량의 미녹시딜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미녹시딜을 이렇게 작은 용량으로 먹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나왔다는 예들이 이제 보고가 또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미녹시딜의 그럼 저용량 요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이거 설명을 드리면 고혈압 치료제로 우리가 쓸 때 미녹시딜은 하루에 10에서 40mg 정도를 보통 먹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시판되고 있는 알약이 5mg이에요. 하루에 그 5mg짜리 알약 2알 내지 8알, 최대 20알까지 먹는 게 바로 일반적인 고혈압 치료제의 용량이고요. 우리가 하는 탈모에서 쓰는 저용량 요법이라는 것은 하루에 0.25에서 5mg, 그러니까 하루에 20분의 1에서 1알 정도 사이를 먹는 겁니다.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게 4분의 1알, 4분의 1T를 먹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 약을 알약을 타블렛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4분의 1T, 타블렛의 T를 따서 약의 4분의 1 조각을 먹는 것을 4분의 1T라고 표현을 합니다. 5mg이 한 알이라고 했으니까요. 4분의 1 나누면 1.25mg이죠. 4분의 1T는 1.25mg입니다. 보통 이렇게 먹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저용량 요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논문들에서 보고되는 저용량 요법은 여성은 0.25에서 1mg,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4분의 1T보다 더 적은 용량을 주로 해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용량들이에요. 남성은 4분의 1T보다 조금 더 많게 2.5에서 5mg을 먹는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주제는 어쨌든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남성 얘기는 안 합니다. 여성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미녹시딜의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좋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성의 용량이 남성보다 저용량 요법에서 훨씬 적은 용량을 먹죠. 이 이유는 여성은 이렇게 적게만 먹어도 효과가 있어요. 남성들은 이렇게 적게 먹어가지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성은 더 적은 용량을 먹습니다. 물론 체구도 남성이 더 크고 여성이 작고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 자체의 감수성도 남성과 여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미녹시딜을 발라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효과가 더 좋아요. 남성에서는 미녹시딜은 1차 치료제, 중요한 치료제가 아니고요. 남성에서는 프로페시 아보다트 같은 그 DHT를 억제하는 약이 더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약이고 무조건 남자는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약을 먹으면서 미녹시딜을 우리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여자들은 그런 약을 사용할 수가 없고 여성에서는 미녹시딜의 효과가 워낙 탁월하고 좋기 때문에 여성에서는 아주 작은 용량으로 미녹시딜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녹시딜의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뛰어나다. 이거는 논문들에서도 나오고요. 저도 수많은 여성 탈모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명의 여성 탈모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오고 저한테 치료받고 있거든요. 미녹시딜을 써보면 확실히 여성들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미녹시딜이 탈모를 좋아지게 하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어요. 우리가 미녹시딜을 하면 혈관확장제, 그럼 미녹시딜을 쓰면은
우리가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뭐 그 모근으로 가는 그 영양분이라든가 산소를 늘리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전에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녹시딜뿐 아니라 다른 혈압약이라든가 혹은 다른 혈관 확장제를 썼을 때도 머리가 나야 되는데 다른 혈관 확장제라든가 다른 혈압약을 썼을 때 머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녹시딜이 혈관 확장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녹시딜에는 그 모낭의 털 부위에 설포트레스퍼라제라고 하는 미녹시딜을 진짜 미녹시딜 어떤 효과를 만드는 다른 약으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에 따라서 미녹시딜이 미녹시딜 설페이트라는 다른 성분으로 변화가 되면서 모발을 자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모발도 자라게 하고 모발도 굵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게 작용을 하려면 여기서 이 미녹시딜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어떤 그 형태로 변화시키는 설포트레스퍼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설포트레스퍼라제라는 효소가 남녀 간에 혹은 여성에서도 그 개인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미녹시딜은 개인차가 굉장히 큰 약입니다. 미녹시딜을 쓴다고 해서 먹는 미녹시딜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탈모가 치료되고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니고요. 미녹시딜을 백날 먹어도 아무 효과 없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 설포트레스퍼라제라고 하는 이 효소의 감수성이라든가 효소의 양의 개인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 탈모에 우리가 병기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이건 스테이지 1은 비교적 정상적인 우리가 여성 탈모 모양이고요. 여성 탈모는 남자들하고 다르게 앞머리가 뒤로 넘어가는 스타일로 잘 안 나타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수리를 포함해서 머리 윗부분에 제가 조금 쉽게 속된 말로 머리 뚜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뚜껑 부분이 밀도가 성그러지는 이런 형태로 여성의 탈모는 진행이 됩니다. 물론 여성 탈모에서도 드물게 이마가 넓어지고 앞이마가 뒤로 넘어가는 예가 있어요. 앞에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예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병기가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자, 이런 분들을 보시면 이게 지금 사진의 그 기기가 바뀌면서 조금 이렇게 그 반사적으로 좀 달라서 그런데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머리가 굉장히 가늘고 자, 여기 확대 사진을 보면 머리가 굉장히 가늘죠? 부실하고 가운데도 사실 굉장히 넓게 보였어요. 이런 분들이 치료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치료할 때는 먹는 미녹시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먹는 미녹시딜이 무슨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와주는 우리가 탈모를 물론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고 좋은 약이지만 미녹시딜을 백날 먹고 발라도 효과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미녹시딜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효과를 내기에는 미녹시딜의 부작용도 많고 그리고 또 그 효과가 우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미녹시딜뿐 아니라 다른 약이라든가 다른 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미녹시딜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리털이 가늘고 힘이 없는 분들이 저기 보시면 같은 부위에서 동일하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머리털이 이렇게 굵고 튼튼하게 나는 머리털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가운데가 조금 이분은 얘 좀 젊은 분인데 어린 나이에 탈모가 진행돼가지고 가운데가 굉장히 휑하고 머리가 뭔가 좀 약해요. 머리가 우리가 가늘고 약할 때는 머리 색깔이 흐리게 나타납니다. 머리 가늘 머리는 염색을 안 했는데도 약간 갈색으로 보여요. 보면은 머리카락의 굵기도 일정하지가 않죠.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는 머리털들 보이고 뭐 굵은 머리털도 물론 있지만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밀도가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데 치료를 했더니 머리카락의 색도 진해지고 머리카락의 굵기가 비교적 굵어지고 비어있는 모공이 잘 안 보이게 되죠. 자, 이런 분들 보면은 이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탈모가 굉장히 심하죠. 가운데가 완전히 뭐 이 위가 보여서 사실 이런 분들은 가발을 안 쓰고는 외출하기가 조금 힘든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셨어요. 실제로 확대를 해서 그 부위를 봐도 비어있는 모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모공들이 다 빈 모공들이거든요. 그리고 머리털의 굵기도 굉장히 가늘어 보이고요. 이런 분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녹시딜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미녹시딜도 먹으면서 다른 약이라든가 치료가 반드시 필요를 하는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물론 이 상태도 머리가 아주 풍성하고 막 아주 많아서 뭐 사자머리 같이 막 흑발이 날리고 이런 머리는 아닙니다.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에 같으면 가발을 쓰지 않고 외출이 좀 어려울 정도의 상태로 이렇게 많이 진행되신 분들, 앞에 우리가 여성 탈모의 어떤 병기를 따졌을 때 저런 분 정도면 스테이지 4나 5 정도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스테이지 4나 5 정도로 많이 진행되신 분도 이게 치료를 했더니 머리가 굵어지고 하는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혹은 여성들에서 앞 이마가 넓어지는 식으로 탈모가 진행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이 아비마 쪽에 동일부의 사진을 찍은 건데 확대를 해보면 머리가 좀 가늘죠. 가늘고 일정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가는 털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잘 치료를 하면 아비마도 이렇게 털이 좀 나고 비교적 좀 길어지는 털도 있고, 이식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근데도 머리털이 좀 확대를 해봐도 좀 굵어지는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먹는 미녹시딜과 다른 치료를 병행했을 때 분명히 여성 탈모들, 예전에는 우리가 여성 탈모에 약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성 탈모는 약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다른 방법들을 써보고, 민간요법이 그래서 남성 탈모보다 여성 탈모일 때 민간요법을 쓰시고 뭐 별 효과가 없는 탈모관리실, 어떤 분들은 탈모관리실을 병원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탈모관리실은 두피의 어떤 미용적인 효과, 머리 결을 좋아지게 하고 그런 효과가 있지 탈모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뭐 마사지라든가 무슨 아로마 쏘이고 이런 걸로 두피 자극 준다고 탈모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로 탈모가 있어서 고민이 되시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런 미녹시딜의 용량을 높이면 진짜로 더 효과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 논문이 앞에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논문에 나온 결과를 보면 미녹시딜의 용량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 조금 더 모발의 굵기도 더 좋아지고, 미녹시딜이 그 모발의 그 밀도도 좀 더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분들이 그 저용량 요법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용량 요법 0.25mg을 먹을 때보다 1mg을 먹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용량을 올렸을 때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원하는 건 머리털이에요. 머리털만 잘 나면 우리가 좋겠는데, 먹는 미녹시딜은 머리로만 가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여성에서 굉장히 심하게 수염이나 가슴털, 배털, 팔털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탈모에 대해서 미녹시딜을 가지고 효과를 보기 원하는 분들은 미녹시딜을 먹으면서 얼굴털이나, 얼굴에 수염 굉장히 심하게 날 수 있거든요. 얼굴털이나 가슴털, 배털은 정기적으로 계속 왁싱을 하거나 병원에서 레이저 제모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전신의 레이저 제모 치료를 받으면 아마 한 번 제모 치료를 할 때 비용이 수백만 원이 들 테고요. 만족스러울 정도의 제모 효과를 보려면 1년 이상 치료를 하고 비용도 뭐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얘기죠. 이런 식의 그 담호증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런 담호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무분별하게 미녹시딜을 복용하거나 이런 담호증 때문에 이 고민으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이 또 많으세요. 자, 이 담호증이 나타나는 이유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먹는 약은 이렇게 전신으로 퍼집니다.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도 처음에는 혈관을 따라서 혈관이 분포하는 부위에 이렇게 가지만, 이 혈관 주사를 했을 경우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온몸에 다 퍼지는 거죠, 그 약기운이. 먹는 미녹시딜 역시 우리가 원하는 건 머리털인데, 머리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코털, 귀털, 얼굴에 뺨에 있는 털, 가슴털, 배털. 여성들 보통 가슴털, 배털 없죠. 근데 미녹시딜 먹으면 가슴털, 배털이 납니다. 팔이나 다리의 털도 굵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퍼져요. 자, 근데 이런 담호증의 부작용은 0.25mg 정도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20분의 1 정도, 우리나라에 나오는 한 알이 5mg이죠. 20분의 1 정도를 먹는 분의 6.7%. 이렇게 작은 용량을 먹는데도 10% 이하에서 거의 10%에 육박하게 나타납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 이 담호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5mg, 한 알짜리를 그냥 먹는 분들은 56.1%, 반이 넘게 이런 담호증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이런 미녹시딜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담호증 나타나면 굉장히 고민되실 거예요. 물론 약의 용량을 줄이면 담호증은 다시 서서히 줄어들긴 합니다. 담호증만 주는 게 아니라 머리털도 같이 빠져요. 자, 그리고 심혈관계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심혈관계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먹는 미녹시딜은 우리가 원하는 머리털로만 가지 않습니다. 전신에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부종, 팔다리의 부종이라든가 심낭염, 그러니까 심낭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심낭 삼출,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심장과 심장을 싸고 있는 그 막, 심낭 그 사이에 물이 고여가지고 심장을 눌러서 심장을 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심낭 삼출의 무서움이에요. 호흡부전, 협심증, 기립성 저혈압인데,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건 뭐냐면 앉아 계시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핑 어지러운 걸 느끼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그냥 계속해서 나타나는 어떤 저혈압, 병적인 저혈압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기립성 저혈압 혹은 어지러움증, 두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녹시딜을 먹고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데, 다만
우리가 이제 탈모 때 주로 쓰는 저용량 요법에서는 거의 발생하진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저용량 요법을 쓰면서 이런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보고된 예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용량 요법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다만 최근에 나온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병력이 없는 젊은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여성형 탈모 치료를 위해서 미녹시딜 1.25mg,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죠. 4분의 1T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호흡 부전, 흉통, 가슴의 통증, 어지러움, 다리 부종이 발생했고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 심낭의 체액 저류가 나타나는 심낭 삼출 증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반응은 이 논문에서는 미녹시딜의 용량과 관계없는 어떤 특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즉 미녹시딜 저용량 요법에서도 이런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요즘에 이제 논문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녹시딜의 저용량 요법이라는 것들이 각광을 받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처방이 늘어나는 게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많아져야 부작용의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의 케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부작용의 케이스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미녹시딜 저용량 요법은 어쨌든 지금까지도 많이 썼던 약인데 큰 부작용은 없어요. 사실 저도 미녹시딜 저용량 요법 환자분들께 처방 많이 하지만 어떤 큰 부작용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다모증은 나타납니다. 다모증은 미녹시딜을 먹는 거의 모든 환자가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다모증은 나타나지만 이런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은 아직까지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나 참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전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안전하겠지, 별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고나 참사를 겪은 분들에게는 그 일은 이거를 좀 진작에 막았으면 좋지 않을까? 혹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그거를 겪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아픈 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제가 여성들의 미녹시딜 복용 요법에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미녹시딜 복용 저용량 요법은 여성 탈모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효과 좋습니다. 자, 하지만 부작용을 고려해서 가능한 적은 용량의 복용이 필요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약을 처방할 때 그냥 사실 의사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저 이 약 먹고 싶어요. 처방해 주세요. 그럼 그냥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실제 탈모를 치료하는 병원 의사들 중에서도 환자가 오면 심지어는 환자 얼굴도 보지도 않고 그냥 접수해서 약 타러 왔어요. 그럼 그 약 혹은 그 약 그냥 처방전이 그냥 환자한테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온라인으로 환자한테 팩스로 처방전을 그냥 날리고 돈을 받고 처방전을 날리고 약 사라고 이러는 병원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행태입니다. 이런 행태는. 그분의 어떤 나이라든가 그분이 지금 고혈압 같은 다른 병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여러 가지 심혈관계 부작용이나 다모증 같은 것들이 기존의 고혈압 병력이 있는 분에서 이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런 부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저는 가능한 한 적은 용량을 복용하시도록 처방을 해드려요. 4분의 1T라는 아주 작은 용량을 처방하지만 그것도 매일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뭐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건 저의 나름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그분에게 가능한 적은 용량을 복용하도록 처방을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처방해드리면 다른 병원 가면은 다 4분의 1을 그냥 달라면 다 주고 그냥 나는 매일 먹고 싶은데 왜 처방 안 해주세요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병원 가세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진짜로 진료를 받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진료를 하셔야지 그냥 본인이 약을 먹고 싶으면 그렇게 약을 막 처방해주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적은 용량의 복용을 하실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3달 혹은 몇 달 약을 먹고 접수해서 오늘 약 타러 왔는데 그럼 그냥 처방전 날리는, 우리가 의사들이 속된 말로 처방전을 날린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처방전을 날리는 병원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복용 중에 이분이 나타나는 다모증이라든가 이분에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이라든가 그런 복용증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 반응에 따라서 이분의 용량을 조절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도 너무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환자분들도 그냥 나 이 약 먹고 싶은데 처방해주지 왜 안 해줘?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혹은 이게 그냥 나는 매일 효과가 좋다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먹을래.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에서 미녹시딜을 먹는 저용량 요법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선전하면서 이게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탈모 치료가 다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유튜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용 중에 나타나는 반응에 따라서 용량 조절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녹시딜의 복용량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르는 미녹시딜, 제가 바르는 미녹시딜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르는 미녹시딜이 흡수가 많이 안 돼서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앞에 드렸어요. 근데 바르는 미녹시딜의 장점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그 부위에서만 작용을 해요. 바르는 미녹시딜을 발랐을 때 바르는 미녹시딜은 전신 흡수가 돼서 전신의 미녹시딜 용량을 올리는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위에 털을 만들거나 하는 확률이 훨씬 적어요. 바르는 미녹시딜은 우리가 원하는 부위, 바르는 그 부위에만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미녹시딜 복용량은 좀 줄이고, 어쨌든 그래도 복용 미녹시딜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용량을 줄이고 바르는 미녹시딜을 쓰고, 그 외에 우리가 모발이 자라는 거는 미녹시딜 단독만의 어떤 효과가 아니라 다른 기전들이 있거든요. 모발 영양제라든가 레이저라든가 다른 방법들을 이렇게 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최대한 미녹시딜의 부작용을 좀 줄이면서, 먹는 미녹시딜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하는 거를 보통은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녹시딜 복용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게, 미녹시딜은 먹는 동안만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혈압 치료할 때도 고혈압 약으로 미녹시딜을 썼을 때 그 치료의 지속 기간은 고용량을 썼죠.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탈모 치료 미녹시딜보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유지돼요, 효과가. 즉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미녹시딜은 반감기가 한 4시간 정도, 굉장히 짧은 약이에요. 먹을 때만 효과 있습니다. 복용이나 치료 중단할 때 탈모는 다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여성형 탈모, 여성에서 나타나는 대머리 증상이라는 게 미녹시딜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치료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밥을 먹듯이 꾸준히 먹어야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부작용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약을 어떻게 매일 먹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조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적은 용량으로 조금 이제 다른 안전한 방법들을 병행해서 탈모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녹시딜은 절대 오남용 금지고요. 꼭 필요한 분만 선별 처방합니다. 나 머리가 요새 조금 빠지는데 미녹시딜 그냥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여성들 많이 머리가 빠지는 탈모증이 휴지기 탈모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론 휴지기 탈모증에도 미녹시딜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아주 무섭게 나타나는 병적인 휴지기 탈모증은 저도 미녹시딜 처방을 해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발은 원래 주기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시기가 있고 나는 시기가 있어요. 갑자기 어느 시기에 머리가 조금 많이 빠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병적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분들도 미녹시딜을 다 먹고 하면은 미녹시딜을 그렇게 먹다가 담호증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고, 나중에 약을 끊을 때 오히려 머리가 더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만 선별 처방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내가 이 약만 먹으면 낫는 것처럼 병원 가서 그냥 나 미녹시딜 먹고 싶으니까 이 약 주세요. 물론 그렇게 처방해 주시는 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피부과 의사라고 그러면 그렇게 처방 안 해드립니다. 그거는 그분의 증상에 맞게, 그리고 꼭 필요한 분에게서 처방을 해드리고, 꼭 아셔야 되는 거, 먹다가 중단하면 다시 빠지니까 어쨌든 드셔서 효과를 보신다고 그러면 내가 머리를 유지하고 싶은 그 기간 동안,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약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질문 조금 받아보겠습니다. 네, 김명일 님이, 오늘은 이제 그 여성용 얘기이기 때문에 피나스테리드 보험 적용은 가망성은 없는 건가요? 혈압약처럼 좀 저렴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남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0200 미니님, 미녹시딜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나 조심해야 할 약 같은 게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미녹시딜이 다른 약하고의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앞에 제가 이제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선별적으로 제가 용량을 좀 줄이고 더 조심해서 처방을 드린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고혈압 약과 같이 병행을 하거나 혹은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서 어떤 다른 부작용들이 조금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혹은 이 미녹시딜을 먹을 때 이런 체액 저류, 어떤 심낭 삼출이라는 손발이 붓는 이 부작용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스피로놀락톤, 알닥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뇨제를 좀 같이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이게 조금 부작용에 의심이 되거나
조금 뭔가 이 다른 이분의 뭐 몸이 좋지 않거나 혹은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은 그런 스피로날락톤이라고 하는 다른 약을 좀 같이 처방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장님 마이녹실하고 다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시중에 마이녹실이라는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다르는 미녹시딜이 있습니다. 이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약의 성분명이에요. 우리가 약은 성분명과 상품명이 있습니다. 성분명은 그 안에 들어간 약에 들어가는 화학 기호, 화학적으로 합성된 그 주된 성분이고요. 그 성분을 이용해서 회사들에서 물건이 나올 때는 회사마다 다른 상품명을 갖고 나와요. 마이녹실이라고 하는 현대약품에서 나오는 미녹시딜이 있고, 목시딜이라고 하는 한미약품에서 나오는 미녹시딜이 또 있고요. 뭐 마이모닉이라고 하는 더유제약에서 나오는 미녹시딜이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다 미녹시딜인데 마이녹실, 뭐 목시딜, 이런 뭐 마이모닉 이런 식으로 상품명이 다릅니다. 마이녹실이 미녹시딜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의 상품명이죠. 먹는 미녹시딜은 그냥 현대약품 미녹시딜 정 이렇게 해가지고 미녹시딜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현대약품이라는 곳에서 마이녹실 S라는 약이 나오고 있어요. 마이녹실 S, 왜냐면 마이녹실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미녹시딜이겠구나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처방도 없이 약국 가면 그냥 살 수 있거든요. 마이녹실 S는 미녹시딜이 아닙니다. 마이녹실 S는 미녹시딜이 아니고요. 현대약품에서 미녹시딜이 들어있는 마이녹실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현대약품이거든요. 이 약이 워낙 잘 팔리고 마이녹실이라는 이름이 유명하니까 우리가 판토가, 판시딜 같은 모발 영양제를 마이녹실 S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녹실 S는 미녹시딜이 아닙니다. 네, 김명일 님이 또한 칼슘 채널 차단제인 고혈압약과 피나스테리드 하나를 아까 저 남성 탈모 문의 주셨던 분인 것 같은데 오늘은 남성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어쨌든 이것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칼슘 채널 차단제인 고혈압약이랑 피나스테리드 하나를 복용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별 문제 없습니다. 피나스테리드는 정말 안전한 약이에요. 이 약물 상호작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된다든가 칼슘 채널 차단제와 크게 어떤 약물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 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뿔리에님, 미녹시딜 외에 판시딜이나 모엔캡슐 같은 유사 모발 영양제는 효과가 그만큼 있을까요? 네. 자, 판시딜이나 모엔캡슐 같은 말씀하신 그런 모발 영양제는 미녹시딜 같은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우리가 어떤 모발 치료의 보조제로, 물론 우리가 탈모가 진행이 되고 모발이 좋아질 때 미녹시딜이 좋게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요. 저런 영양제가 좋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어떤 교집합이 모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 교집합을 이룰 때 제일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도 모발 영양제 같은 것들을 환자분들께 많이 처방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안에 핵심 성분은 미녹시딜이에요. 미녹시딜보다 이 판시딜이나 모엔캡슐 같은 그 약국에서 사는 모발 영양제가 효과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거 드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다만 어떤 그 진행되고 있는 여성형 탈모, 여성에서 나타나는 대머리 증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리가 많이 빠지는 휴지기 탈모증 같은 데는 굳이 미녹시딜을 들지 않으셔도, 제가 미녹시딜은 계속 먹어야 되고 먹다 중단하면 머리 많이 빠진다고 그랬죠. 부작용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휴지기 탈모증에는 이런 모발 영양제만 잘 드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님, 미녹시딜 복용 외에 어떤 치료를 병행해야 탈모가 호전될까요? 예를 들어주세요 하셨는데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이게 일종의 저도 사실 이게 일종의 영업비밀 같은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앞에 말씀드린 어떤 모발 영양제라든가 어떤 모근의 성장을 촉진하는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병행을 하면 좀 더 모발 탈모가 좋아지는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미 님이 고혈압과 고지혈이 있어서 미카르디스정 40ml 먹고 리바로제정 10분의 2mg, 0.2mg 먹는데 미녹시딜로 혈압약 바꿀 수 있나요? 그리고 이마 옆머리가 조금씩 빠져 M자로 좀 빠지는데 미녹시딜 바르는 무스 같은 것으로 잔머리도 날 수 있나요? 원래 털이 좀 진하고 많았었고 수염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옅은데 탈모인지와 다모증이 나타날까요? 일단 민지원님, 제가 내과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약들의 어떤 이 상품명들을 듣고 제가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미녹시딜로 혈압약을 바꿀 수 있는지는 이거는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이기 때문에 이 내과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그 어떤 탈모가 실제로 지금 그 지원민님이 탈모가 있는지 아닌지 탈모 여부는 뭐 그건 저도 사실 직접 뵙고 진료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M자로 빠지는 탈모가 있는데 미녹시딜 무스를 그냥 발랐을 때 잔머리가 날 수 있니? 아주 잔털 날 수 있어요. 아마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미녹시딜의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좋다고 그랬어요. 남성은 미녹시딜의 효과가 별로 좋지 않다고 앞에 말씀드렸고 남성에서 제일 중요한 약은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먹으면서 말씀하신 미녹시딜 무스, 로게인 폼을 바르신다 그러면 조금 더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안 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런 약을 먹지 않고 단순히 미녹시딜을 바르는 것만으로 남성에게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큰 효과 없습니다. 정말 미세한 잔털이 약간 나는 정도. 근데 미녹시딜 바르는 게 굉장히 귀찮고 매일 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는 일입니다. 만약에 남성이시라고 그러면 반드시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꼭 드시면서 미녹시딜을 바른다거나 먹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달려라 라니아님, 미녹시딜도 장기적으로 5개월, 6개월 이상 처방도 해주시나요? 아니면 짧은 주기로 상태를 봐가며 처방받는 게 좋은가요?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병원마다 의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미녹시딜을 복용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처방을 해드리고 그 후에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다른 부작용, 뭐 다른 부위에 털이 많이 난다든가 뭐 다른 부작용이 없으면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 그 다음에는 한 3개월 정도 단위로 처방을 하는데 만약에 조금 뭐 채모가 증가한다거나 다른 부작용이 있으면 다시 한두 달 약을 좀 쓰시도록 또 용량을 조절해 가면서 보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다가 결국 크게 문제가 없는 이분에게 안정적인 용량을 찾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3개월 정도 간격으로 처방을 드립니다. 보통 저는 이제 6개월 간격으로 처방하진 않는데 뭐 그렇게 처방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알마즈 구사님, 더모베이트를 원형 탈모에 바르고 나왔는데 다른 부위에 예방 차원으로 발라도 될까요? 이거 오늘 얘기라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더모베이트는 요거는 원형 탈모 얘기가 아니고는 다른 문제긴 한데 더모베이트는 굉장히 강력한 스테로이드예요. 미녹시딜과 관계없는 약이고요. 원형 탈모는 이렇게 미녹시딜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물론 원형 탈모 때도 미녹시딜이 도움이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면역계통의 질환이거든요. 원형 탈모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필요한데 더모베이트 같은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원형 탈모가 없는 다른 부위의 예방 차원으로 바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요즘에는 그 머리 쪽에 만약에 예방 차원으로 쓴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발랐다가 씻어낼 수 있는 샴푸 형태의 스테로이드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피부과에 가서 이 원형 탈모가 불안하다고 하면 피부과 선생님들이 알아서 그런 것들을 좀 만약 필요하신 상태라고 그러면 처방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이것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저 이 약 쓰고 싶어요. 처방해 주세요. 한다고 처방을 해주는 의사가 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죠. 만약에 알마즈 구사님이 이 약을 쓰고 싶어요 했는데 알마즈 구사님의 증상도 그 약에 합당하다. 그럼 아마 피부과 의사들이 그런 샴푸 형태의 제제나 이런 걸 처방을 해드릴 겁니다. 뿔리에님, 비오틴 함께 복용하는 건 도움이 될까요? 자, 이게 비오틴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비오틴은 모발의 어떤 성장이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필요한 영양분인 건 맞아요. 맞고 비오틴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비오틴 부족은 비오틴 결핍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실제 머리가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오틴이라는 성분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잘하고 건강 상태가 비교적 괜찮은 분들은 부족하질 않아요. 그리고 비오틴을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분들이 비오틴을 먹었을 때 실제로 탈모가 좋아진다는 그런 보고는 믿을 만한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비오틴이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괜찮으신 분이라 그러면 비오틴을 굳이 꼭 복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식사가 부실하시다거나 일반적인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너무 체중이 저체중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비오틴을 조금 함께 복용하시는 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마즈 구사님, 미녹시딜을 바른 후에 얼굴이 띵띵 부어버렸습니다. 네, 이 미녹시딜이라는 게 바르는 미녹시딜이 먹는 미녹시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미녹시딜이라는 게 이런 부작용, 아까 제가 여러 번 부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부종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드물긴 하지만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바르는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이 나타나는 이 부작용이 미녹시딜 자체에 의한 부작용이실 수도 있고요.
혹은 미녹시딜에 들어있는 첨가제가 있습니다.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첨가제가 있는데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많이 일으켜요. 미녹시딜 자체보다도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더 문제가 있거든요. 알마즈 구사님 따님이 아마도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직접 트라이를 해보면서 써보기 전에 사실 알 수가 없는 문제고요. 만약에 액체 타입의 미녹시딜을 바르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액체 타입의 미녹시딜을 폼 타입, 거품으로 나오는 로게인 폼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로게인 폼에는 왜냐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많이 만드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거를 조심스럽게 이마에 바로 바르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겨드랑이 안쪽에 아주 부드러운 살이 있어요. 요게 먼저 소량을 하루에 한 번씩 한 일주일 정도 바르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렇게 여기에 발라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마에 다시 바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바르는 그 로게인 폼 같은 폼 타입의 미녹시딜을 발랐는데도 얼굴이 띵띵 붓는다. 그러면 따님은 미녹시딜이라는 성분 자체에 조금 알레르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바르는 미녹시딜이나 미녹시딜의 사용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스텔라님, 다낭성 증후군 때문에 피임약 복용 중인데 미녹시딜 같이 먹어도 되나요? 정수리 탈모입니다 하셨는데요. 실제로 조금 젊은 여성에서 여성형 탈모, 여성 대머리 증상이 조금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 중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료를 할 때,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 생리불순, 두 번째 다모증, 얼굴에 다모증, 얼굴에 털이 나고 다모증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코수염이나 구렛나룻이 다른 여성들보다 좀 많아지는데 머리는 비어요. 머리는 대머리가 되는 게 다낭성 증후군의 특징이고 또 여드름이 많이 납니다. 이런 그 생리불순, 탈모, 얼굴에 다모증, 여드름 이런 것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들인데 실제로 그 젊은 여성에서 여성 탈모가 나타날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 산부인과에 가면은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어떤 생리 주기를 조절해주는 피임약을 처방을 받고 계십니다. 미녹시딜을 같이 먹는 거 두 가지 약의 어떤 약물 상호작용 크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 피임약이라는 것 자체도 약간의 부종을 유발하고 미녹시딜도 체액 저류나 부종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 이상 반응이 없는지를 계속 진료를 하면서 이게 세심하게 진료를 하면서 약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먹으면 효과는 있습니다. 네. 코스모스님 탈모만 상담인가요? 얼굴 주사 피부 상담 드려도 되나요? 하셨는데 예, 오늘은 탈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여성 탈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테 DMS님이 미녹시딜 4분의 1 복용 8개월 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빠지는 개수가 보통 100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끔은 미녹시딜이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며 힘든 상황입니다. 영양제 및 주사 치료를 병행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만성 휴지기 탈모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제가 앞에 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미녹시딜을 아무리 드시고 바르고 하셔도 이게 모든 사람의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잘 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어떤 영양제나 주사 치료, 레이저 치료를 같이 병행해도 잘 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사실 이 탈모라는 부분이 특히 여성에서의 탈모라는 게 아주 우리가 그 어떤 기전이라든가 나타나는 거를 의사들이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모든 병이 마찬가지죠. 의사라고 해서 모든 병을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잘 드시고 치료를 하시고 그러는데도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을 실제로 제가 치료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저도 경험을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물론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8개월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지금 빠지는 게 약을 먹고 하시는데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치료가 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지만 어쨌든 방법은 이런 방식의 치료를 일단은 지속 조금 더 해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미녹시딜 4분의 1알을 먹었을 때 대개는 효과가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약을 복용을 하고 치료를 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환자분들한테 3, 4개월 후가 되면 본인이 느끼시기에 머리가 굵어지고 머리털이 튼튼해지는 걸 아마 느끼실 거고 4, 5개월, 5, 6개월 지나면 저한테 치료를 받고 약을 쓰고 그렇게 지나면 아마 주변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머리털이 좋아지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간혹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미녹시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드시는 미녹시딜이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만성적인 어떤 휴지기 탈모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제 경험에 의하면 조금 더 길게
1년이나 1년 반 정도 이렇게 치료나 약을 지속하면서 약했던 머리털이 다시 좋아지는 경우를 저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꽤 있거든요. 일단은 뭐 이거는 치료하시는 뭐 의사 선생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가 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치료를 지속해 보시는 게 어떨지 그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는 다른 병이나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랑스러운 시연님. 고혈압 진단 받고요. 선생님과 상의 후 미녹시딜 반알 먹은 후에 털은 납니다. 코수염, 뺨, 이마 만족하는데요. 아마 남자분이신가요? 코수염이나 뺨, 이마에 털이 나는 거 만족하신다는데 예, 계속 먹어도 되나요? 얼굴 털 나는 거 외엔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다른 부작용이 없다면 드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여자분이시라고 그러면 반알보다 용량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요. 남자분이시고 뭐 코수염이나 이런데 다른데 털 나는 게 별 문제 없다 그러면 뭐 지금 정도 반알 정도 드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과 선생님께서 또 이거는 내과 선생님이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내과 선생님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내과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뭐 드시는 거에 저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뭐 질문들이 많았는데 네, 여기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또 진료를 하거나 혹은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미녹시딜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모아서 제가 진료하면서 또 겪었던 미녹시딜의 어떤 부작용이나 미녹시딜을 뭐 드시면서 좋았던 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들을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